고사성어 퀴즈. 1번 문제. 가혹하게 거두고 빼앗고 요구한다라는 뜻으로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가렴주구입니다. 가렴주구는 가혹할가, 거둘렴, 벨주, 구할 구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가렴은 가혹한 세금의 징수를 가리키는 말이며 주구는 백성의 재물을 함부로 빼앗는다는 말로써 가렴주구는 가렴과 주구가 합쳐져서 생긴 성어입니다. 가렴의 유래는 구당서 목종기에 나옵니다. 당나라 헌종은 병사를 운용하려고 황보박을 재상으로 뽑았는데 가혹하게 거둬서 아랫사람들을 베껴먹으니 사람들이 모두 비난해서 혼나고 쫓겨나게 되었다. 주구의 유래는 춘추자 시전 양공 31년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좁고 작아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빼앗고 요구하는 것이 시도 때도 없어서 이 때문에 감히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 즉 가렴주구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더 심한 것을 요구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유사한 말로는 가정맹어호가 있습니다. 2번 문제. 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정을 비유하기도 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낙화유수입니다. 낙화유수는 떨어질 낙, 꽃화, 흐를 유, 물수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낙화유수는 당나라의 시인 고병의 시 방은자부루의 구절 중 떨어지는 꽃이 강물 위에 흐르는 데서 넓은 세상을 알고 술에 반쯤 취하여 한가하게 읊으며 혼자 왔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세월의 쇠락과 덧없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남녀 간의 그리움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낙화유수는 현대에도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어긋난 감정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사모하는 낙화유수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권세에 취해 낙화유수의 세상 이치를 잊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쓰럽다. 3번 문제. 재주와 능력이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재다능입니다. 다재다능은 많을다, 재주재, 능할 능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재다예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다재다능의 유래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대에도 자주 사용하는 성어입니다. 학문, 예술,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다재다능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다재다능한 배우로 연기뿐 아니라 노래와 춤도 뛰어나다. 다재다능함은 노력과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일 때 더욱 빛난다. 4번 문제. 말 귀에 부는 동쪽 바람이라는 뜻으로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가리키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은 말마, 귀, 동력동, 바람풍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마이동풍은 당나라의 시인 이태백이 자신의 친구 왕십이에게 보낸 시 다방십 이한 야독자교회에 나오는 표현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를 듣고 모두 머리를 흔드니 마치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드는 것과 같구나 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현대에도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나 어떤 가르침이나 조언도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 항상 타인의 의견을 마이동풍으로 여기며 자신의 뜻대로만 행동했다. 좋은 조언을 했지만 그는 그것을 마이동풍으로 흘려듣고 말았다. 5번 문제. 때때옷을 입고 논다라는 뜻으로 늙어서도 부모님께 효도함을 말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반이지희입니다. 반이지희는 아롱질 반, 오드이, 갈지, 놀희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주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잘 봉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이가 70이 되어서도 때때옷을 입고 아이 흉내를 내며 부모를 기쁘게 해드렸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현대에도 방법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에게 기쁨과 웃음을 준다면 그것이 바로 반이지 아닐까요? 6번 문제. 여러 갈래로 찢어지거나 흩어진다는 뜻으로 단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분오열입니다. 사분오열은 넉사, 나눌 뿐, 다서도, 찢을 열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사분오열은 중국 전국시대 전략가들의 여러 책략을 모은 전국책의 위책편에 나오는데 초강대국인 진나라와 여섯 강대국인 연, 제, 초, 한, 위, 조 나라가 중국을 차지하던 시기였다. 이때 위나라의 책사인 장인은 위나라의 왕에게 초강대국인 진나라와 화친해야 한다는 연횡책을 주장하였다. 즉 형세에 따라 다섯 나라와 화친과 공격을 하되 진나라와는 동맹을 유지해야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이른바 네 갈래로 나뉘고 다섯 갈래로 찢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진나라의 막강한 국력에 대항하지 못한 여섯 나라는 멸망하였고 기원전 221년 진시황의 전국 통일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사분오열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 단결되지 못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야당이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여당의 독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학연 지연에 따른 줄서기와 편 가르기로 교육계가 사분오열될 수 있다. 7번 문제. 매우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힘겹게 싸우는 상황을 의미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악전고투입니다. 악전고투는 악할 악, 싸울 전, 괴로울 고, 싸울 투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악전고투는 삼국지나 사기 등 옛날 전쟁의 기록에서 수적 열세나 물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싸운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스포츠나 사업, 취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극한의 도전과 투쟁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신제품 출시를 위해 회사 전체가 악전고투했다. 그녀는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악전고투했다. 8번 문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은 스스로 격할격, 어조사지, 마음심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자격지심은 열등감과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지심은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거나 완벽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실망하는 감정이 강한 반면 열등감은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자격지심과 열등감 모두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감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9번 문제. 주머니 속에 물건을 꺼낸다는 뜻으로 매우 쉬운 일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탐낭취물입니다. 탐낭취물은 찾을 탐, 주머니낭, 취할 취, 물건 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탐낭취물은 속담에 식은 죽 먹기나 누워서 떡 먹기와 같이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관우가 알량의 목을 단칼에 베어서 가져오자 조조가 감탄했다. 이에 관우는 겸손해하면서 제 의제인 장비는 100만 대군 속에서 적장의 목을 베기를 자기 주머니 속에서 물건을 꺼내듯 합니다. 라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낭중취물, 탐낭중물이 있습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는 탐낭취물처럼 너무 쉽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 작성하는 것이 탐낭취물처럼 쉬웠다. 10번 문제.
천자문에 나오는 구절로 한자 되는 구슬은 보배가 아니니 해그림자가 한 치 정도 옮겨가는 시간이라도 다투어야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척벽비보 촌음시경입니다. 척벽비보 촌음시경은 자척, 구슬벽, 안일비, 보배보, 마디촌, 해그림자음, 이시, 다툴 경우로 이루어진 고사성어입니다. 이 성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자나 되는 크고 아름다운 보물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과거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겠지요.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촌음시경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